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전 지사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예. 그럼 추가 피해... 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조사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23시간이 넘는데 어떤 짓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라면은 글쎄 상당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백하는 수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제 오후 3시 반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지금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하는 조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그와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한 언론에서 이 여동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희정 지사가 전화가 와서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했는 것은 맞지만 내가 성폭행은 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 것을 지금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생명은 어쨌다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투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지금 그 피해자가 나와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격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만약에 무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어떤 범행 이후의 정상이 나쁘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은 그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합당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어제 이제 가서 선선히 만약에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 아마 긴급 체포가 됐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 비서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지금 전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여성을 제압했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가서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사실은 검찰도 아직까지 이 전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오피스텔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금 이제 김지은 씨도 어제 비로소 이제 조사를 좀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2월 25일 서울 오피스텔에 있었던 그 일을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어제 검찰 소환장을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자진 출석을 선택한 이유. 보통 피고인들이 저러진 않죠, 일반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례적이게 저렇게 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일단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것조차도 답답해서 얼른 가서 나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 실질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발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 오려고 했지 않느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치지 마라라는 나름대로의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제 3시 반부터 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협의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어제 보통은 이제 그 수사는 순서는 고소인 내지는 피해자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압수수색했는 것과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피의자를 불러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도 끝나기 전에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조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자의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뿐인 것이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결국 둘 다에 대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종합한 다음에 대지를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조사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간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있는 거 사실대로 차분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 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피해자도 2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길게 조사를 받은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이제 그 피해 여성이 좀 심리적인 동요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중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조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차분하게 다 이야기할 건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금 뭐 이 변호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을 중점적으로 아마 검찰 쪽에서 물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장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좀 뭐 증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지금 이야기를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사실은 전 검찰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쪽에서 아니 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조만간 통지를 할 테니 그때 오세요라고 저는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또 선선히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약간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전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해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법상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그 하나,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형법이 아닌 이 성폭력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한마디로 성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두 가지 하는데 범죄가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는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어떤 사건을 23시간, 20시간 넘도록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고 지금 변호인의 진술을 뭐냐면은 특히 지난번 2월 24일, 25일에 있었던 어떤 범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서 변호인이 제출한 그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그런 어떤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주장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한 이후에 아마 대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얘기했던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모처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하는 시간이 아마 한 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던 오피스텔의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그럼 이건 또
검찰 수사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실은 오피스텔 내부 그 CCTV가 있었으면 이게 가장 확실한 이제 물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제 함께 그 오피스텔 공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 봐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안 전 지사가 먼저 가 있었고 그 피해 여성이 그 뒤에 이제 간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여성이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일단 뭐 확인이 돼서 보도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전 지사도 그런 뭐 행위 자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제 그 행위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준강제성 또는 이제 그야말로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지금 검찰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안 전 지사의 것이 아니고 친구의 것이다. 그런데 친구의 것을 무료로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또 이것도 무슨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걸 보면서 점점 이 안 지사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마디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 지사의 안가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 오피스텔의 그 위치는 마포구 그 공덕동네 쪽에 있고 바로 길을 건너면은 이제 그 여의도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가 한 4억 원 정도. 이게 월세로 하면은 한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1회 100만 원, 합해서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의 어떤 월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작년 8월부터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안 지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 건설사의 소유라고 합니다. 만약에 충청도에서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 이상의 어떤 뇌물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단순한 성범죄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관련된 김영란법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직접적으로 인지해서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결국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은 뭐 거의 확실하고 추가로 이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가성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공간을 이렇게 제공할 이유가 일단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출장을 와야 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 사무소, 연락사무소도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올라올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해서 그건 공금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출장비로. 자,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의 공간을 따로 지금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구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2차,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이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연구소에서도 뭐 본인이 뭐, 그러니까 굳이 숙식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성에도 약간 좀 뭐 의구심이 좀 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비밀스러운 그런 그 공간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 부분도 주목해서 지금 이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 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검찰이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1차적으로 미투 운동으로 나온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이 그 안 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관련되는 그 본인의 연구소의 여직원이 추가적인 피해를 고발을 했고 더불어서 형사적인 그 고소장을 조만간 제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를 끝내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해자로부터의 고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다 조사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김준 씨에 대한 혐의가
피해자에 대한 협의가 인정되면은 그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겠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계속 다투어 나갈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두 달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관련된 인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여당 쪽에서는 빨리 이 이슈를 좀 잠재우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도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이제 검찰 쪽에 뭐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통제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미투 관련해서 고발이 계속 또는 이어질 경우에 또 다른 의원들, 또 다른 정치인들이 계속 관계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개연성도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 지도부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민주당 후보들이 날벼락을 맞는 그런 기분일 텐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의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이제 뭐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원내 제1당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도 이제 문제되는 의원들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 장관들, 겸직 의원들 또 출마 자제론까지 내렸습니다. 자, 이런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어떤 선택? 이렇다면 무슨 뭐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 내부의 관련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지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희정 지사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퇴의 진정성이 있었던 지역에는 공천하지 말라라는 그런 압박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큰 판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어떤 그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이미 나와서 상당히 어떤 유력하게 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현재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9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TK 지역 이외에는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하려고 하는 그런 여당 전략이 중원으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대표의 머리가 아주 복잡하겠지만 그것도 그 결정할 시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지사가 지금 관련이 돼 있죠. 게다가 이제 출마를 준비하던 매우 유력한 그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미투 운동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긴 하나 어찌됐건 뭐 불륜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그런 이제 악재가 겹쳐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벌써 두 사람이 지금 관련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본인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더해서 지금 민병두 의원, 이제는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력 그 뭐 서울시장 후보로 그동안 계속 거론이 됐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서울시장 같은 이 중요한 자리와 연관지어서 벌써 후보 두 사람이 이렇게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이게 흥행몰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지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이렇게 지자체장 출마하는 것들은 이제 자제시키려고 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검증 잣대를 더 이제 엄격하게 좀 들이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국면이 된 거죠. 뭐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지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몇 명이 지금 사퇴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압축된 후보들은 누가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구룡이네, 오룡이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유력한 3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일 유력한 분이
3선을 도전하고 있는 그 박원순 시장일 것이고 그 위에는 지금 원내대표를 했던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 세 분이 지금 유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의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에는 박원순 시장 전 캠프 내에서의 어떤 추행 의혹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또 그리고 또 더불어서 3선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그 다음에 그 대선을 향해서 현재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문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선의 그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앞서가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맞지만 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따라가고 있는 전체적인 형국이다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보탠다고 한다면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이제 관련된 것은 아니나 어찌됐건 지난번 선거 캠프에서 이런 부적절한 그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라고 어떤 분이 또 지금 이제 제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좀 불거져 있는 그런 국면이고 또 서울시 내에서도 또 뭐 그와 유사한 그 미투 운동 관련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과연 제대로 대처를 했는가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조차도 지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뭐 확실한 거의 좀 그나마 이제 제보자들이 좀 더 확실한 두 사람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찌됐건 간접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점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후보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이게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 그게 사실은 이제 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당 쪽에서는 빨리 이 이슈를 좀 잠재우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도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이제 검찰 쪽에 뭐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통제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미투 관련해서 고발이 계속 또는 이어질 경우에 또 다른 의원들, 또 다른 정치인들이 계속 관계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개연성도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 지도부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민주당 후보들이 날벼락을 맞는 그런 기분일 텐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이제 뭐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원내 제1당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도 이제 문제되는 의원들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 장관들, 겸직 의원들 또 출마 자제론까지 내렸습니다. 자, 이런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어떤 선택? 이렇다면 무슨 뭐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 내부의 관련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지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희정 지사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퇴의 진정성이 있었던 지역에는 공천하지 말라라는 그런 압박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큰 판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어떤 그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이미 나와서 상당히 어떤 유력하게 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현재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9+알파라고 해서 TK 지역 이외에는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하려고 하는 그런 여당 전략이 중원으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대표의 머리가 아주 복잡하겠지만 그것도 그 결정할 시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지사가 지금 관련이 돼 있죠. 게다가 이제 출마를 준비하던 매우 유력한 그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미투 운동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긴 하나 어찌됐건 뭐 불륜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그런 이제 악재가 겹쳐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벌써 두 사람이 지금 관련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본인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더해서 지금 민병두 의원, 이제는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그동안 계속 거론이 됐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서울시장 같은 이 중요한 자리와 연관지어서 벌써 후보 두 사람이 이렇게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이게 흥행몰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지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지자체장 출마하는 것들은 이제 자제시키려고 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 잣대를 더 이제 엄격하게 좀 들이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거죠. 그러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오피스텔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금 이제 김지은 씨도 어제 비로소 이제 조사를 좀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2월 25일 서울 오피스텔에 있었던 그 일을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어제 검찰 소환장을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자진 출석을 선택한 이유. 보통 피고인들이 저러진 않죠, 일반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례적이게 저렇게 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일단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것조차도 답답해서 얼른 가서 나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 실질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발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오려고 했지 않느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치지 마라라는 나름대로의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제 3시 반부터 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협의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어제 보통은 이제 그 수사는 순서는 고소인 내지는 피해자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압수수색했는 것과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피의자를 불러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도 끝나기 전에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조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자의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뿐인 것이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결국 둘 다에 대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종합한 다음에 대지를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조사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간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있는 거 사실대로 차분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 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피해자도 2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길게 조사를 받은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이제 그 피해 여성이 좀 심리적인 동요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중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조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차분하게 다 이야기할 건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 변호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을 중점적으로 아마 검찰 쪽에서 물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장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증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지금 이야기를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사실은 전 검찰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쪽에서 아니 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전 지사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예, 그럼 추가 피해... 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조사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23시간이 넘는데 어떤 짓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라면은 글쎄 상당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백하는 수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제 오후 3시 반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지금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하는 조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그와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한 언론에서 이 여동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희정 지사가 전화가 와서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했는 것은 맞지만 내가 성폭행은 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 것을 지금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생명은 어쨌다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투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지금 그 피해자가 나와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격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만약에 무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어떤 범행 이후의 정상이 나쁘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은 그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합당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어제 이제 가서 선선이 만약에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 아마 긴급 체포가 됐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 비서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지금 전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여성을 제압했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가서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사실은 검찰도 아직까지 이 전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가 건너면은 이제 그 여의도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가 한 4억 원 정도. 이게 월세로 하면은 한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1회에 100만 원, 합해서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의 어떤 월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작년 8월부터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안 지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 건설사의 소유라고 합니다. 만약에 충청도에서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 이상의 어떤 뇌물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단순한 성범죄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관련된 김영란법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직접적으로 인지해서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결국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은 거의 확실하고 추가로 이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가성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공간을 이렇게 제공할 이유가 일단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출장을 와야 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 사무소, 연락사무소도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올라올 경우에는 어찌됐건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해서 그건 공금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출장비로.
자,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의 공간을 따로 지금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구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2차,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이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연구소에서도 뭐 본인이 뭐, 그러니까 굳이 숙식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성에도 약간 좀 뭐 의구심이 좀 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비밀스러운 그런 그 공간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 부분도 주목해서 지금 이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 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검찰이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1차적으로 미투 운동으로 나온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이 그 안 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관련되는 그 본인의 연구소의 여직원이 추가적인 피해를 고발을 했고 더불어서 형사적인 그 고소장을 조만간 제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를 끝내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해자로부터의 고소가 있다 하면은 그 부분까지 다 조사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김준 씨에 대한 혐의가 피해자에 대한 협의가 인정되면은 그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겠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계속 다투어 나갈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두 달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관련된 인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만간 통지를 할 테니 그때 오세요라고 저는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또 선선히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약간은 뭐 약간 정치적인 그런 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전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해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법상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그 하나,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그 형법이 아닌 이 성폭력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한마디로 성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두 가지 하는데 그 범죄가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는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어떤 사실건을 23시간, 20시간 넘도록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고 지금 변호인의 그 진술을 뭐냐면은 특히 지난번 2월 24일, 25일에 있었던 어떤 범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피해자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서 그 변호인이 제출한 그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묻는 그런 어떤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주장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한 이후에 아마 대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얘기했던 그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모처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하는 시간이 아마 한 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던 오피스텔의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그럼 이건 또 검찰 수사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실은 오피스텔 내부 그 CCTV가 있었으면 이게 가장 확실한 이제 물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제 함께 그 오피스텔 공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 봐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안 전 지사가 먼저 가 있었고 그 피해 여성이 그 뒤에 이제 간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여성이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일단 뭐 확인이 돼서 보도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전 지사도
그런 뭐 행위 자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제 그 행위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준강제성 또는 이제 그야말로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지금 검찰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안전지사의 것이 아니고 친구의 것이다. 그런데 친구의 것을 무료로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또 이것도 무슨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걸 보면서 점점 이 안 지사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마디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 지사의 안가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 오피스텔의 그 위치는 마포구 그 공덕동네 쪽에 있고 바로 길을